제가 70회까지 세다가 못 셌어요. 명상호흡만은 안 아팠어도 안 아플 사람한테 권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을 버텼다라고 저는 그거 하나만은 딱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모감주 삼방 김경민 사범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암 휴면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7년차 경험자의 이야기를 통해 명상과 단종호흡 수련이 암 환자에게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서의 휴면 상태는 암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일정한 크기로 조용히 머물게 하는 암의 동면 휴지기 상태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휴면 상태는 위험성과 희망이라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재발과 전이를 반복하며 완치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4기 암 환자에 있어서 휴면 상태는 언제든 다시 활성화돼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성 쪽보다는 증상 악화 없이 만성질환처럼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항암 치료에 지친 4기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치료의 끈을 놓지 않을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40회 넘게 항암 치료를 받고도 수년간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4기 췌장암 환자 사례, 혹은 위암 4기 판정과 전신 전이 진단 후 종양의 크기 변동 없이 유지되며 장기 생존한 사례, 반복적 재발 전이가 있었던 4기 유방암 환자가 10년 넘게 휴면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을 이어가는 사례 등 휴면 상태의 암세포 덕분에 수년에서 수십 년간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생존하는 경우들은 드물지만 꾸준히 보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례 나눔이 병원의 치료적 접근이 지극히 제한되는 상황에 맞닥뜨려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조금이나마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나누는 이 사례를 보시는 분들이 희망과 집착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희망은 삶을 삶답게 만드는 큰 동력이지만 그것이 넘치면 집착이 되고 판단력을 흐려서 스스로의 삶을 해치는 행동을 유발하기도 쉬우니까요. 자, 그러면 이어서 3방에서 6년째 함께 하고 계신 한 분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2018년 1월 3일 날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요. 겨드랑이 림프절이랑 폐로 내려가는 림프 임파선하고 뼈 골반뼈 전이 소견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재발이 총 3번 됐습니다. 총 치료 끝나고 나서 3개월마다 검사를 했었는데 1년 있다가 재발이라고 들었고 또 그거 있고 6개월 있다가 재발이 됐었고 그 후에 또 4개월 있다가 재발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3번째 재발했을 때 폐 쪽을 수술해야 된다 하셔서 제가 그거는 좀 두려움이 있어서 항암을 선택했고요. 그 조건이 저희 주치의 선생님이 항암은 시작하면 끝이 없다라는 조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4년 정도 계속했고 일단 그 촬영상에는 보이는 건 없다라는 소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다시 그만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처음에 무지했었기 때문에 치료하라는 대로 하면 끝날 줄 알고, 사실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수술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만 할 수 있으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수술을 했는데도 다 나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수술 끝나고도 1년 정도 지나서 나 다시 사회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할 때 또 재발 소견을 들었고, 또 6개월 있다가 들었고, 이래서 많이 넘어져 본 적이 있어서 사실 지금 막 이렇게 홀가분하고 이런 것보다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물론 기쁘긴 하고요. (19년도 12월이요) 같은 병원에 있던 언니가 소개해줘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암 걸리기 전에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를 바탕으로 했던 호흡을 살짝 잠깐 한 1년 반 정도 했었고, 그리고 아프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암 환자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 누군가 인도에서 배워왔다고 해서 약간 살짝 맛보기로 어떤 거다라고 알려준 호흡법이 있었고, 제가 근데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자 산에 가서 들어 마시고 내쉬고 했던 적도 있고요. 요가 할 때 한 거는 그냥 그 수업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서 뭔가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준 정도였고요. 그 인도에서 배워왔다는 그 친구한테 살짝 어떤지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되게 고행하듯이 호흡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저는 좋다고 하니까 혼자 산에서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왜 나는 호흡을 하면 할수록 힘들까 이 생각을 했었고, 배웠다기보다는 이제 TV에서 나오는 생로병사 비밀 이런 영상들 틀어주면서 호흡으로 되게 잘 살고 계신 분들, 호흡으로 건강을 찾으신 분들 이런 영상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접근이 잘 안 됐었어요. 배를 내밀고 들어보내고 느껴보라고는 했는데, 근데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좋다고 하니까 해봤는데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혼자 이것저것 배워보고 싶어서 발버둥 쳤으나 배울 수가 없었던 건데, 그걸 배울 수 있어서 일단 그게 너무 좋았고요. 지금 하는 호흡은 이게 호흡이구나 하면 할수록 더 가벼워진다. 그리고 대부분 책에서 읽은 것과 현실에 내가 느끼는 게 딱 맞아떨어지기 힘든데, 이거는 이래서 사람들이 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좋다고 하니까 사범님 만나고 배울 때, 그때 같이 있었던 언니들이랑 매일 저녁 모여서 1시간씩 하고 그냥 해야지 라는 마음만 갖고 열심히 할 때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그때 항암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몸이 되게 아픈 데가 많았거든요. 손발이 너무 저렸고. 근데 그런 통증들이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없더라고요. 그걸 어느 날 문득 깨닫고 이거 계속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좋았던 점 하나 더 생각하면, 그 이후에 제가 또 4년간 항암을 할 때 매주 명상을 하러 사범님 만나러 오고 나서 되게 정말 기듯이 왔다가 진짜 봉사 눈 뜨듯이 개안을 해서 집에 돌아갈 때마다 정말 없었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버텼을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긴 항암의 기간을 내가 못 버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적인 변화는 조금 전반적으로 화가 덜 난다. 되게 중요해요.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뭐 그때그때 올라오는 감정을 잘 누르진 못해도 조금 한 박자 느려졌다. 해도 어렵다. 부족하다. 만족치 않다. 제가 그 당시에 터범님은 아시겠지만 소화 장애가 너무 심해서 뭘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3, 4일은 또 괜찮아져서 또 다시 또 3일 정도 지나면 또 막혀서 다시 오면 또 기가 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정말 4년을 버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외과면 여기서 하는 건 내과적인 치료. 몸의 순환이 되게 만들어주는, 흐름이 막힌 걸 뚫어주는, 구체적으로 소화가 잘 되고 머리 아픈 게 좀 많이 맑아지고 기운이 좀 난다. 기운이 난다. 좀이 아니고 기운이 난다. 걸을 수 있다. 통증도 그게 이제 흐려지는 경험. 저도 이제 처음에 어디서 주워 들은 게 많아서 자연치유로 해보고 싶었는데, 암의 부위가 눈에 보일 정도로 외부에서 너무 빨리 커져가지고 그냥 항암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아니어서, 또 하고 났더니 많이 줄어들어서 수술까지 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을 좀 많이 그래도 믿으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고민스러웠고 언제나 내 판단이 옳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뭐 책도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도 많이 구해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좀 갔던 것 같습니다. 항암을 할 때는 너무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뭔가를 한 건 없지만, 녹즙이 좋다고 해서 녹즙을 일단 먹기 시작했고, 걸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맨발을 걸으려고 좀 노력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나쁜 것만이라도 좀 줄이자라는 결론으로 내려서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혼자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식당이 나오니까 그 부분이 많이 의지가 됐고요. 교육 쪽으로는 뭐 마음을 내려놓는 법, 뭐 스트레스 받았던 거 해소하는 법,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거기가 자연치유라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기수가 높고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좀 많았어서 그런 분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았고 공감대도 많았고, 그런 게 주로 좋았고요. 안 좋았던 거는 결국에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약간 이것이 진리다라는 말처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암에 정확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주로 요양병원을 가는데 제가 주도해서
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어디 의지한다기보다는 내 몸이 아프니까 쉴 수 있는 요양병원 가고 안 해본 게 없이 한 번씩은 다 거쳐왔었던 것 같아요. 명상도 포함이 될까요? 당연히. 네. 그냥 좀 아침에는 주로 정말 건강한 거를 많이 먹고 주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 이외의 것들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걷는 운동이나 그런 것도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절대 무리하지 않고 하다가 힘들면 바로 쉬고 이렇게 했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좀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 탄수화물을 절제하는 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암이 포도당을 주 원료로 해서 먹는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서 탄수화물보다는 야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려 했고, 명상 같은 부분은 아침에도 물론 하지만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면 명상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 잠을 좀 규칙적으로 자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아프던 아프지 않던 간에 항상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명상 호흡. 아프지 않기 전에 시작했다면 아프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늦었지만 잘 해왔다 생각이 드는 거. 그리고 안 좋다기보다는 그 시기엔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아까 말씀하신 관장. 저는 항암을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뭐 그 독소가 암을 죽이려고 제 몸에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결국엔 제 정상세포들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요. 비타민 C를 맞고 있기도 하고 먹고 있기도 한데, 이론적으로는 그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맞는 거는 항암을 하기 위해서 맞고 있지만, 먹는 거는, 그 부분이 이제 각자 선택이에요. 네, 선택을 하는 건데, 저도 이제 투병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지금도 항암은 안 하지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삶은 계속 이어지니까 사회로 이제 슬슬 나갈 준비도, 마음의 준비부터 일단 하고 있고요. 명상을 조금 더, 예전에는 정말 안 좋을 때는 딱 커리큘럼에 맞춰서만 해도 정말 많이 좋아지는데, 저도 많이 체력이 올라오고 하니까 내 몸에 좀 맞춰서 활용을 좀 더 해서 끌어올리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노력 중이어서 근데 하면 할수록 빈 공간이 더 크게 보이는 느낌이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수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암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하지만 아무것도 저는 해줄 수 있는 건 없고요. 명상호흡만은 안 아팠어도 안 아플 사람한테 권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병원 치료하면서 네. 그때 피하고 쉬하고 이러거든요. 네, 안 해도 되고. 자기 위치를 잘 찾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다들 주관적인 경험일 뿐인데 네. 내가 일반병원에서 좋아졌으면 당신도 나처럼 되는 건 좀 오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현명한, 제가 누구나도 현명한 생각. 하지만 많은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야지.
그래서 정답을 콕 찍어줘야 되거든 요즘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좋아. 그게 우리 산방의 방향성이지. 그게 맞아. 아주 응답을 해주셨네. 오케이. 자 오늘 김밥도 잘 얻어먹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편집 부탁드립니다. 말을 참 제가 못하네요.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힘들죠? 아니 이게 처음에는 카메라를 의식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